이슈 엔소문입니다. DB금융투자할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별로 할 얘기는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시던데, 뭐 네. 뻔한 얘기, 똑같은 얘기, 뭐 안 좋은 얘기 네. 반복해봐야 뭐 좋아하실 리는 없지만 그래도 팩트는 팩트니까 네. 정리는 몇 가지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이 조금 뭔가 힘을 내거나 색깔을 달리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죠. 네.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이재용 참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6만 전자. 네. 뭐 삼성전자 임원들은 주식을 좀 샀다고 예, 일단 6만 원 나왔는데. 상방, 6만 9천 원대 뭐 이 가격대에서 삼성전자 임원들이 대거 이제 좀 주식을 좀 사들였는데요. 대거 샀나요? 대건 아니고 만주에서 5천주 사이 이제 1인당 그 정도씩 이렇게 사들였고 네. 뭐 금액을 보면은 이제 한 5억 정도 평균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토탈에서는 지금 뭐 38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공시된 금액일 거고. 예, 예.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은 요즘 두문불출 네. 한다고 하던데. 일단은 미래에 대한 어떤 구상을 좀 많이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래요? 이제 은둔형 하면서 해외도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할 텐데 지금 뭐 분위기에서 솔직히 나오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움직였다 하면은 정치적 이슈도 많이 맞물리니까. 그렇죠. 그냥 예. 우리가 방송용은 아니지만 그냥 툭 터놓고 얘기하면은 못 해먹겠다. 그래서 뭐 이리 되고 저리 쓸려다니고 예. 뭐 그거는 정치적인 상황과 연계된 것도 비단 있는 것만 아니고 국제 상황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라고 하고 네. 뭐 이런 여기저기서 쪽도 다 있고, 손 벌리고, 중국에서도 또 예. 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진짜 어려운 이 중간에인데 물론 이 주창하는 바 비메모리 분야의 글로벌 탑을 네. 가겠다라는 게 이게 네, 가이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세화 공정도 지금 계속 수율 문제도 이슈가 있는 것 같고. 네. 일단 파운드리 쪽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메모리 쪽은 이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고 확고한 1등을 위치를 이제 가고 있는데 비메모리 이제 차세대 먹거리 쪽으로 또 보면은 메모리보다 시장이 큰 비메모리 쪽도 이제 파운드리를 통해서 이제 시장을 확보해 나가겠다 하는데 이제 TSMC랑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 경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물리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국가 정책이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에 총력전이라고 할 정도로 네.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 집중시켜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TSMC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지금 현재로서는 나아 보이고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상당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차기 정부 쪽에서 보게 되면은 친기업적인 이런 성향을 좀 띠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유턴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한국도 안 하면은 안 되겠죠. 어쨌든 하면서 기업의 법인세이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뭐 하면서. 공표를 했죠. 법인세 20, 뭐 요율도 이제 네. 할인데 깎아준다고 하긴 좀 네. 그런데, 뭐 그 요율도 높였고. 기업의 경쟁력을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예, 네.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국내 일자리를 창출시키겠다라는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해외 공장을 세워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환율에 방어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되고 있으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 기술 집약적인 아주 이제 하이테크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 유출에 우려되는 이런 산업들에 대한 거는 국내로 또 회귀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스텝일 것 같고요. 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임원들이 책임 경영 개념으로 이제 샀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지수하고 연동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금리가 계속 이 상태로 가는 한 주가가 회복되긴 쉽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식도 매 분기마다 이제 네. 어닝 서프라이즈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지난해에 9월, 10월, 11월 달에 약간 횡보했던 가격대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7만 원이라고 네. 7만 전자랬는데 지금은 7만 원 밑에 내려와서 단계가 레벨 다운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7만 원이라는 것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저항선이 네. 되고 있고 그거를 돌파하려면은 뭔가 계기가 필요할 텐데 그 수급이라는 것도 예, 좀 그쵸. 붙어야 되고.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지수랑 연동돼서 삼성전자는 좀 바라보는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일단 지수도 2,700선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금리 이런 식으로 가고 안 좋게 되면은 물론 한 번 더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려간다라면 그 기간은 짧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대기업들이라든지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 조정을 이루어졌겠죠. 그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스텝으로 가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긴 안목으로. 긴 안목은 사실 좋죠.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죠. 가지고 있는 현금 부분도 그렇고. 네. 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잠재적인 물론 지금이야 이제 뭐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도배가 되니까 네, 그렇죠. 또 외국인들은 막 계속 팔고 있고 막 이러다 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왜 삼성전자한테 무슨 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네. 음. 그러니까 주가만 왔다 갔다 할지 회사는 가만히 있다고요. 예, 요즘 뭐 계속 삼성전자의 기술 부분에 TSMC랑 비교하면서 뭐 누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위치나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의 위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확고한 제가 재밌는 부분들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주말에 이제 뭐 정보원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아주 흥미로운 얘기 들었죠.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고 네. 아니래요. 반도체 잘 공급됩니다. 네. 그 차량 완성차 업체들이 네. 그냥 조절을 좀 이렇게 한대요. 아, 네. 소비자의 그 이 안달함이 있잖아요. 네. 이게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 이게 하여튼 좀 오래 지어간 주제라서 제가 들은 얘기는 하여튼 근거가 있는 그쪽의 라인이라서 이건 예. 뭐 따로 나중에. 예. 근데 하여튼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면으로 인지하고 있는 매번 다 똑같은 얘기에 나오는 똑같은 것들은 그냥 그렇다.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건 이제 반도체 공급한다 하는데 물론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이게 있어요. 이제 그냥 사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옵션 사양 같은 거를 뺀 차들은 3개월 안에 나온답니다. 그렇죠. 뭐. 예. 근데 옵션 사항을 다 집어넣게 되면 1년도 걸린대요. 그럼 예. 뭘 추가하면은 다 또 이렇게 뭐 그런 구조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네. 여기까지 삼성전자를 대안할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쪽이 있으면은 좋은데 두 번째 이슈를 통해 가지고 네. 그거를 조금 알아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네, 이제 그 UAM 관련된 그렇죠. 이게 이제 네. 차량과 연관성이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이동 수단이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빌리티라고 현대차, 좀 기아차, 그렇죠. 예, 봐야 되겠지만 이제 드론 택시 개념으로 이제 빠르게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이게 기존 이제 그 항공기나 이런 것들은 이착륙이나 이런 것들에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드론을 이용하게 되면은 수직 이착륙. 그렇죠. 네. 예, 헬기 회전익이라고 개념. 회전익. 예. 헬기 같은 개념으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라는 회사가 이제 2024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SK텔레콤과 협업으로 해가지고 국내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요. 이게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원한다. 그리고 저렴하게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서 한번 이게 파브라고 하는 이제 UAM도 뭐 영어식 표현하면 Urban Air Mobility, 도심형 뭐 항공 이동 수단 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파브도 뭐 이제 퍼스널 뭐 에어 어쩌고 저쩌고 네. 비클 뭐 있어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저거를 네. 뭘로 띄울 거냐, 에너지원을 뭘로 쓸 그렇죠. 거냐. 화석 연료나 네. 이제 그럼 휘발유, 뭐 경유를 쓸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환경 아니죠. 문제 때문에 이제 다 2차 전지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지금 양극재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 저희도 일발장전 주제가 그쪽이지만 양극재의 출력을 높여야 돼. 무거운 걸 일단 들어 올려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땅에서 굴러가기 때문에 예. 일단 굴리면 되는데
이 항공은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들어 올린 다음에는 바람을 좀 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 올리는 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극재가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 거죠.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떠들어갖고. 그래서 일단 이게 도심의 모빌리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출을 하고 빠르게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나온 종목도 보면은 기업으로 연결되니까 예. 기업으로 갑시다. 그러면. 예. 일단은 이 부분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배터리를 탑재해가지고 장거리를 이용하게 되려면은 되게 무거워요. 동체가 네,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는 향후 가야 되면 수소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수소 탱크에 그 해가지고 몇 킬로짜리 그러니까 1kg짜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탱크를 갖다가 한 3개 정도 탑재한다. 네. 그러면 한 300km 정도씩 날아가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장거리용 드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수소를 탑재한 이런 드론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가나 천연가스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고공행진을 가고 있고 이 가격이 지금 현재 산유국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정책에 의해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계속적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근데 환경 문제는 다돼서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수소를 생산하는데 가격이 비싸다. 비싸가지고 좀 힘들다. 이런 부분들로 갔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타 필요한 이런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산업들에 대해 준비하는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생성되는 수소 산업도 분명히 이제 빠르게 클 수 있다. 네.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스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군데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소 산업이 이래도 생태계를 구성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탱크거든요. 네. 수소를 이동할 수 있는 저장해야 수단, 되니까. 예, 이동할 수 있는 수단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타입 1 탱크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이동하게 되면은 수소를 이동할 때 보면 탱크 로리가 상당히 길어요. 네. 그래가지고 도심에 진입할 수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일진 하이솔루션에서 만든 이제 타입 4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섬유를 감아서 만드는 이 탱크 같은 경우는요. 압력을 견디게. 예, 상당히 이제 700바 이상의 고압을 견딜 수도 있고 그래서 탄수섬유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방탄섬유 같은 아라미드 거. 소재. 네, 아라미드 예. 소재. 예. 그 요즘 효성 첨단 소재가 약간 또 주가가 네. 강한 주목받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고. 이건 이제 전쟁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뭐 방탄 조끼라든지 네네네. 방탄 헬멧 이런 것들을 줬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방탄 헬멧 만들 때도 그쪽 소재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수소 탱크나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지금 필요로 하다.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장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를 좀 한번 봐도 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상장된 이후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최고 이제 98,000원 찍었다가 지금 43,000원 정도 그러네요. 가격이 쑥 내려와 있네. 내려와 있고요. 이게 지금 기업에 보게 되면은 실적도 물론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크진 않겠지만 보게 되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고요. 뭐 유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영업이익률 부분들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진 하이솔루스를 한번 이제 천천히 이제 조금씩 담아가면은 어떨까? 뭐 이렇게 지금 요즘 하도 시장이 이래가지고 네. 다른 시선으로 한번 좀 아이디어 바라봤습니다. 좋죠. 뭐 예. 좋은데.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결국에는 전기를 얻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뭘로 얻어내느냐. 네. 화석 연료를 떼서 발전을 했던 네. 그걸 바꿔가지고 이제는 그렇죠. 뭐 이제- 수소나 이런 걸 하잖아요. 네. 발전소도 발전소도- 또 뭘로 얻어내느냐. 발전소도 이제 수소 발전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를 할 때 가장 깨끗한 건 청정 수소, 이제 그렇죠. 수전해를 자연- 통해서 나오는 이 수소인데 이거는 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시점이라서 일단은 어찌됐건 수소라는 개념을 다시 또 한번 정립해서 네. 일진 하이솔루스 종목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좀 무거우니까 UAM이나 이런 네. 뭐 이동 수단, 네, 뭐 완성차가 될 수도 있고 현대차가 제일 그래도 빠르잖아요. 네. 예. 거기에 이제 조금 일진하게 뭐 연결을 이렇게 쭉 굳이 네, 시켜본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슈엔 소문이었고요. DB금융투자 얼지로 금융센터 이영노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